위례 상월선언 건립 현장에서 대웅전 상냥식이 봉행됐습니다. 2019년 천막결사의 현장이 신도시 포교 중심 도량으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강화 보문사가 오방용왕 점안법회와 용왕전 낙성식을 봉행하며 관음성지의 면모를 다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사회양을 계기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부 승보 공양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남양주 봉선사가 수행연금 기금 확대를 위한 선서화 특별전을 개막했습니다. 불기 2566년 부산 연등축제가 부산 연등회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연등 행진이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인천에서는 인천불교 총연합회가 마련한 연등축제가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경기도 하남 위례 신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월선언 건립 현장에서 대웅전 상냥식이 봉행됐습니다. 치열한 수행 속에서 한국 불교의 변화를 제시한 2019년 천막결사의 현장이 신도시 포교 중심 도량으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9스님이 겨울철 천막 정진을 이어갔던 위례 상월선언.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유례 없던 이 결사 현장에 대웅전의 모습이 서서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상월선언 대들보 상냥식. 상월 결사의 정신을 담은 목재 대들보가 지상을 떠나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첫 삽을 뜬 지 10개월 만에 상월선언의 마지막 대들보가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상월결사의 정신이 담긴 100만 원력결집 불사의 감동이 함께하는 상월선언 건립불사는 한국불교 중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기에 사부대중 모두 신신과 원력의 결집, 이번 불사가 원만히 해양되도록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월선언 건립 불사는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의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 난관에 부딪혔던 만큼 외장 공사 마무리를 눈앞에 둔 강남 봉은사 대중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난관에 헤쳐올 수 있게 이끌어주신 봉은사 해주 해봉 자선 큰스님의 원력과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후로도 불사의 원만 해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냥식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교육원장 진우스님과 포교원장 범해스님,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해 불사 추진에 힘을 쏟는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불일 증휘, 법륜 상전, 100만 원력 성취란 친필 휘호를 상냥부에 남겨 상월선언에서 펼쳐질 불법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발언했습니다.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월선언이 여러분과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보편수 그리고 여러 함께 일하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월선언은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도하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31제곱미터 규모의 전통 방식을 계승한 한식 목구조로 지어질 상월선언 대웅전은 이르면 6월에서 7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불상과 수미단, 닷집 등 내부 장엄은 내년 초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봉은사 측은 전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 대웅전이 완공되면 신도시 포교 거점 도량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불교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해수 관음성지 강화 보문사가 오방용왕 점안법회와 용왕전 낙성식을 봉행하며 관음도량으로서의 면모를 다졌습니다.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사회양을 계기로 수행과 정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불사를 시작한 지 1년여, 해수관은 기도도량 강화 보문사의 새 정각, 용왕전이 불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증명법사로 오방용왕 점안법회와 함께 용왕전 낙성식이 열렸습니다. 용왕님이 오시느라고 구름을 몰고 오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행 스님은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이웃을 위한 의료, 학교 사업 등 많은 중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늘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귀하고 참여하면서 발언을 세워야 돼.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으셔서 성불 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오방용왕은 보문사를 중심으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강화도의 지리적인 특징을 상징합니다. 5분 바다 용왕의 원력으로 개인의 건강, 가정의 평안, 나아가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보문사를 찾는 전국 모든 불자들은 이 참배한 공덕으로서 가정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보문사는 오방용왕 저만 용왕전 낙성과 함께 49일간의 수륙 용왕대제 입제에 들어갔습니다. 오방용왕을 모신 용왕전은 국내 최초입니다. 강화 보문사는 관음 기도도량의 위상을 강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경내 청풍로에서 봉선사 재적 재직 스님과 문도 스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승려복지 수행연금 기금 마련 선서와 특별전을 개막했습니다. 특별전에선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의 서예 작품과 경봉 스님의 달마도, 구산 청담, 월화, 석정, 석조 스님의 서예와 선서화, 운보 김기창 화백 등 미술 작가들의 수묵화, 서양화, 조각, 공예, 사경 작품 등 250여 점을 오는 30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걱정 없는 수행을 전념을 한다면 그 수행의 그 힘과 원력은 고스란히 시민과 또한 도민과 국민에게 회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봉선교구 승려복지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발언하면서 저의 작은 힘도 보태고 주위에 널리 알려서 모든 우리 조계종 스님들은 노후 걱정 없이 수행을 잘할 수 있게끔 봉선사가 선두주자인데 다른 본말사도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남양주 봉선사는 지난 2020년 8월 승려복지회를 출범한 뒤 350명에 이르는 교구 재적 재직 문도 스님들에게 매달 15만 원의 수행연금과 경년의 종합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2회 전국문학인 꽃축제가 영축총림 통도사 산내암자 서우남 장경각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종정예하인 통도사 방장 성파대종사는 대지를 꽃으로 수놓듯 우리 마음에 받은 시와 문학의 꽃으로 수놓아야 한다며 매년 열리는 전국 문학인 꽃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축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제10회 한국꽃문학상 시상식과 백일장, 만해 한용운 시인과 통도사를 주제로 한 신앙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꽃문학상 시상에서는 김종철 시인의 낙엽의 꽃말이 대상작으로 선정됐고 고영환 시조 시인과 박수아 시인 등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불기 2566년 부산연등축제가 부산연등회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부산 송상현 광장과 부산시민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부산연등축제에선 코로나19로 중단된 연등 행진이 3년 만에 재개됩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 법, 승. 힘찬 불법성 구호에 맞춰 화려한 연등이 어둠을 밝힙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합장한 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무명을 밝히듯 부산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기 2566년 부산 연등축제가 부산 연등회를 시작으로 1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점등식에 앞서 육법 공양과 영산제, 부산불교 선제동자 문화전성단 어린이들의 호기놀이 등이 재현돼 그야말로 전통문화를 개성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 됐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장인 범어사 주지 경산스님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않았지만 희망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다며 우리 부산 연등축제가 회복으로 나아가는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어질 때 광명은 가장 빛을 발합니다. 모든 빛이 저물었다 여겨졌을 때 비로소 광명이 밝아오는 것 마치 고해를 헤매는 중생이 육지의 등대를 발견하는 기쁨과 같다 할 것입니다. 오늘 부산 시내를 밝힐 장엄한 빛의 향연이 부산 시민들에게 희망으로 나아가는 반가운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영준 부산시장도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표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이라며 이웃과 함께 웃음꽃이 가득한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저는 매년 장엄하게 개최되고 있는 우리 부산의 연등문화제가 미래 부산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귀한 문화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밝히는 연등이 우리 부산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여기 모이신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을 가득 안겨드릴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200만 부산 불자를 대표하는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 박수관 회장은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강한 DNA를 가지고 있다며 잃어버린 용기와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밝히는 등불이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고 우리 불자들에게는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되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불자와 단체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제4회 부산불교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은산해운항공 양재생 회장과 국제식품 정창교 회장이 대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한편 올해 부산 연등축제 기간에는 불교 전통 등을 비롯한 각종 캐릭터와 동화 테마 장음 등 150여 점이 전시되고 소원 등 달기 체험과 무료 스냅 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연등 행진이 3년 만에 재개돼 국가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를 개성한 부산연등회 행렬단이 오는 30일 부산시민공원을 출발해 3km 구간을 화려한 연등으로 수놓을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 전시장에서 연등축제를 열어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발언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의 처용무와 학연화대 합설무, 범패와 작법무 보존회의 천수바라춤, 트로트 가수 안율과 김소유, 소리꾼 남상일, 박서진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포교와 수행, 봉사활동에 모범을 보인 인천 백운사 주지 정수 스님과 보타사 주지 현암 스님, 제가불자들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고 축제 참가자 10명이 추첨을 통해 행운의 금반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요. 그러한 날들이 지속되기를 기원하면서 대회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마음 상한 많은 중생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일상을 찾아드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 인천 연등축제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등축제는 인천적 불자와 시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또 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가피로 일상에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힐링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등 행렬로 축제를 마무리했고 연등축제 전날 저녁에는 인천시청 인천해뜰에 설치된 봉축대탑에 불을 밝히는 점등법회가 봉행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인천 연등축제를 유튜브로 생중계했으며 BBS TV를 통해서는 오는 5월 3일과 4일, 8일에 각각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합천군 야로면 월강 원형교차로 일원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삼귀와 축원, 점등, 탑돌이 등으로 진행된 점등식에서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은 부처님의 원력과 공덕으로 지역사회 수건이 해결되고 자비와 평화의 꽃내음이 두루 퍼져나가길 서원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봉축탑에 불을 밝혀서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봉축하고 부처님과 8만 대장경의 가호로 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 지역이 크게 발전하기를 축원하고자 합니다. 해인사 봉축탑은 부처님 오신 날까지 가야산 자락을 광명의 빛으로 밝히게 됩니다. 문수성지 오대산 상원사는 경내 대웅전 앞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등을 밝혔습니다. 상원사 주지 해량 스님과 기도 정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부대중은 점등식에서 온 세상에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싹트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깃들길 기원했습니다. 해량 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모든 생명의 고통을 제도하기 위해서라며 행복한 일상을 되찾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 부처님 오신 날 이 등불을 밝히는 의미는 코로나 시국에 힘들었던 우리 국민들과 불자님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또한 우리 부처님의 강명의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위해서 발언하는 의미에서 등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불교계가 지역민들의 기운을 북돋우는 점등식과 미술 전시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열기를 높였습니다. 학생 장학금과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 복을 불러오는 호랑이 주제 민화 전시회가 이어졌습니다.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 회암사지가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르는 등 최근 역사문화 자산으로 부쩍 주목받고 있는 경기 양주시. 양주시 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사찰 스님들이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양주시청 앞에서 봉축탑을 점등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봉축탑의 환한 불빛이 힘겹게 코로나 시대를 버텨온 지역민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활성화 있게 이 점등 법회가 잘 이루어져서 부처님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좋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두루하여 좋은 세상이 밝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시 불교계는 천년고찰 청년사를 중심으로 십시일반 마련한 후원금을 지역사회 각 기관이 선발한 장학생 28명에게 전달했고 별도의 취약계층 성금 500만 원도 시청에 전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해진 따뜻한 자비의 손길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합니다. 말로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여러 스님들께서 정말 피폐하고 힘든 우리 양주 시민들 또 대한민국의 사부 대중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의뢰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 불교사암연합회는 봉축탑 점등식에 앞서 부근 양주시의 의정 갤러리에서 경공스님 민화 전시회를 개막했습니다. 전시의 이름은 복을 나누다. 부산 무형문화재 15호 불화장 권영관 하백에게 사사받은 경공스님의 민화 작품들로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을 기념해 전통재료인 삼배의 색을 입힌 호랑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흑범 안에도 거의 오방색을 다 썼어요. 또 오방색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항상 전해 내려오는 게 상생의 기운을 주고 애군을 또 막아준다는 이런 또 그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흑범을 작업하면서 이 그림을 보고 서로의 안복을 누리고 그 복을 또 나누는.
오방색을 사용해 다양한 표정을 담아낸 색동 호랑이, 5m에 이르는 대작 흑범도.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작품 속 호랑이는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기운을 불어넣는 영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민화하는 걸 보고 봄의 어떤 기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 시민들이 양주시 의회에 방문을 통해서 민화를 잘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군을 쫓는 호랑이 민화, 또 밤하늘을 밝히는 봉축탑,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불극의 봉축 행사가 지역사회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경기도 안산불교연합회는 안산문화광장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점등식은 안산불교연합회장 정진 스님과 보현선원 주지 덕훈 스님, 백진원 안산월강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과 봉축법어, 발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다시 희망이 꽃피고 행복이 넘치는 일상이 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며 인사말을 단말하여 합니다. 모두 안산불교연합회는 2년 이상 이어져 온 코로나19를 이제는 극복하고 다시 희망을 만들어 나갈 때라며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2019년 위례 신도시 벌판에선 9스님들의 유례 없는 천막 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사 현장에선 신도시 포교와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끌 상월선언 건립불사가 진행돼 지난 주말 대웅전 상향식이 봉행됐습니다. 혹독한 정진 속에서 피어난 상월결사의 정신이 사부대중을 하나로 모으고 도심포교와 수행가풍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4월 25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